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타인의 마음에도 귀 기울이는 시간, 한성열 교수의 심리학 콘서트 벌써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강의 들려주실 한성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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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강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령 씨, 박수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또 리액션 기계 차유주 씨가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쪼르르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가 또, 네. 또 하네. 좌청룡 500호. 저희가 오늘 몰아드리기로 아, 해서 그럼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년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예. 뭐 앞으로 다가올 나의 중년기에 대해서도 좀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노년기겠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굉장히 쭉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왜 그렇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쭉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년기는 또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노년기에는 또 무엇을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큰 기대감을 갖고 또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쭉 우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게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습을 잘하는 분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운 걸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 시간에 열심히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아마 예습이겠죠? 우리가 네. 여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노년은 또 어떤 삶의 모습일까.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부모가 노년이고 이 자녀가 중년일 때 이 갈등이 참 심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이번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참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어른들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죠. 벌써 우리가 노년기까지 왔어요. 정말 빨리 가네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세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가 노년이에요? 이게 참 아주 그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하기 전에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출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를 거쳐왔죠. 네, 아주 굉장히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중년을 거쳤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까지 이제 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사망이죠. 훅 다가오네요. 굉장히 그냥 잘 따라오시다가 사망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시는데요. 우리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언제부터가 노년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65세. 65세. 네. 또 언제부터가 노년일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보통 정년퇴직 같은 것도 저 나이 때 했었고. 65세. 우리 수진 씨는 언제부터가 노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심정적으로는 이제 정리할 때가 좀 한 60세가 아닌가. 60세. 네, 60세. 정리를 시작하는 시기.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65세라고 약속이 돼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쭉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는 젊은 시대하고 이제 노년 시대를 구분하는 게 회갑, 한갑, 60세. 60세가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노년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부르고 이제 명실공히 이제 회갑이 넘으면 어디 가서도 이제 노인으로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 회갑 또는 한갑이 굉장히 젊음과 노년을 구별하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이런 방식인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60세를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제가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 선생님 중에 회갑을 맞으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후학들이 굉장히 그거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특히 회갑 기념 논문집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회갑 기념 논문집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회갑을 맞을 때 우리 그 제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선생님도 회갑인데 논문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때 아주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60세가 넘었다고 노인이다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느끼지도 않아요. 또 이제 65세가 되면 법적으로 이제 지하철도 이제 네.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마 65세에 나신 분들에게 노인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선뜻 그렇다 이제부터 나는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한 인생을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몇 시기를 나누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 그 구분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년이 이게 몇 살이냐, 이게 중년에서 곧 노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우리들의 삶에는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요 노년도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시기로 보지 말고 좀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요걸 되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젊은 노년, 중년, 중간 노년, 노인 노년. 노인 노년은, 예. 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좀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면 young old. young old. 젊으면서도 이제 노년이고 요거는 mid old. 요거는 이제 old old. 올드 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년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으로 보면 본인이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때부터가 노년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라고 하는 게 몇 살 때다 하는 거는 어떤 법적으로 이거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것이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내가 노인이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태여 자꾸 그분을 노인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네. 거죠. 맞아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노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 삶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년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노년 나름대로의 해결해야 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그 맨 처음에 이걸 얘기할 때 요때가 이제 준비하는 시기고요. 그다음 여기 준비하는 시기고 여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형성하는 시기고 청년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수행을 하는 시기고 중년은 평가하는 시기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럼 요 노년은 뭐 하는 시기일까요? 정리? 네? 정리. 마음의 정리? 그렇죠. 정리하는 시기죠. 아, 진짜요? 정리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사실은 정리는 매일매일 방 정리를 해야지. 모아놓다가 노년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정리할 게 너무나 많죠. 정리하는 건 맞아요. 정리를 해야죠. 또 무슨 시기일까요? 저는 이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더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네. 이제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시기일까요? 저도 약간 평가한 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걸 또 수행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 시기가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우리 이제 노년, 그게 언제간 간에 우리가 노년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요때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화해를 하는 시기예요. 화해. 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젝트를 여러 명이 같이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방학 동안에는 뭘 하자 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준비해오고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하는 거를 얘기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여행을 가잖아요 지금. 네. 하다가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원래 여행 가려고 했던 게 이거였나?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계속 끝내면 되는 거고, 네. 사실 우리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게 아니었다 하고 얘기하면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노년기는 여행을 끝났어요. 네. 네. 그 다음엔 뭐 하나요? 뒤풀이. 그렇죠. 그 하지 다음에는 못했던 뒤풀이를 하죠. 끝나고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뒤풀이를 하는데 되게 그 뒤풀이 때는 뭘 하시나요? 고생했다 그러고 뭐. 고생을 했고 또 잘했다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미안했다 하자든가 그러고, 다시는 안 미안했다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소감 나누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로 같이 여럿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뒤풀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앙금을 이제 화해.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다들 서로 나빠서 토닥토닥 한 게 아니고 각각 다 잘하려고 하니까 네. 서로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갈등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여행이 이제 끝났으면 네.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 이제 사실 여행할 동안에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섭섭했다. 그때 내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네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사실 나는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랬냐? 그때는 내가 참 미안했다. 그때 나도 사실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성급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마무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또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이 마무리를 안 하고 화가 난 채로 그냥 헤어지게 되면 다시 모이기 힘들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년기는 우리 삶에서 화해 또는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하면 용서 하는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보통 잘못 노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노년들은 이제 일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손자녀나 돌보시면서 그냥 공원에서 시간 보내시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노년은 노년대로 우리 삶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우리 삶에서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실 수 있는지 도와드릴 수가 있는 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나도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화해를 한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너하고 나하고 화해도 하고 많은 걸 하게 되는데 뭐하고 화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노년기에는 나의 지나온 삶과 화해를 해야 돼요. 나의 지나온 삶. 우리가 한평생 60년, 70년, 80년 살아오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것도 많고 네. 내가 다시 살았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라는 회한이 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후회가 되고 네. 그 다가오는 죽음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내가 지금 죽으면 지금 눈을 감을 수 없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나 지금 죽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도 있어요. 그 반대쪽의 얘기는. 나는 지금 죽어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노년기에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화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삶의 과거에 뭔가 지금 갈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화해를 하잖아요. 네. 이게 없으면 화해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이 감정의 응어리라고 할 때 그거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네. 우리가 기쁜 거를 갖다가 응어리로 가지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라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자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공부 잘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 참 재밌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저희 거예요? 중에도 그러면 그거 굉장히 그거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에 응어리를 준다. 본인은 그것 때문에 응어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수학을 못해가지고 많이 맞았던 사람은 수학 얘기가 나오면 감정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응어리인데요. 감정의 응어리는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감정의 응어리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이죠. 한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이 맺혔어요. 한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보통 한 그러면 한이 맺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이 맺혔잖아요, 지금. 보통 우리말의 표현에 맺혔다라는 거는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나요? 맺혔다, 맺힌다 이런 표현. 뭐 짧은 걸 한번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뭐가 맺히죠? 이슬이 맺히죠. 그렇죠? 또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히죠. 네. 눈물이 맺히죠. 네. 그렇죠. 자, 이런 걸 보시면 눈물이 맺히고 이슬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고 한이 맺히고 이럴 때 우리가 맺힌다라는 표현을 할 때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떤 막으로 이렇게 지금 싸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맺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슬이 맺힌다라는 건 이슬 방울이 방울방울 맺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막이 터지면 주르르 그게 없어지죠. 네. 그렇죠? 네. 한도 이게 맺혀 있다는 건 뭔가요? 이가 응어리가 졌다는 거는 이 부정적 감정을 보자기 같은 걸로 우리 마음이 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맺히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흘러내려야 내리는 건 없어지잖아요, 눈물이 맺혀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달려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면 없어지죠. 네. 한이 맺히잖아요. 이 맺힌 한이 풀려야 돼요. 그러면 한이 더 이상 한이 아니야. 그래서 맺힌 한을 풀어야 돼요. 이 시기가 노년에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들이 우리 마음에 여기저기 지금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를 별로 안 해요. 피해요. 왜냐하면 일부러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기분 나빴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시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꽁꽁 싸매가지고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밀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맺힌 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은 즐겁지 않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마감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죽어도 눈을 못 감아. 아직 풀지 않았던 이 감정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한을 풀어 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풀 한이 없어지는 상태.
네. 이게 여한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는 노년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년기는 우리 삶에서 또 하나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다음 삶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네. 이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 풀어나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노인들이 이 부정적 감정의 응어리를 푸는데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회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요. 회상. 네. 회상이 뭐죠? 과거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죠. 네. 이걸 회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하는데요. 네. 또는 이걸 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얘기로는 생애 개관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네. 자기 삶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거죠? 생애를 돌아보는 거야 다시 쭉.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그 노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사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네. 네. 많이 하세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렇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녀들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 얘기 자꾸 듣다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들이 과거에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냐 이제 그 의미를 오늘 아셔야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은 한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그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노년이 되니까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과거 얘기를 또 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인들 그러면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손자녀들이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이 네.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로 이게 되는데 그때도 아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근데 그 이유는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의 응어리를 지금 풀어가시는 과정이에요. 네. 이 한을 어떻게 풀어요? 지나간 시대의 한인데.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하고 또 상담을 공부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아버지하고 한이 풀리지 않아서 지금 내 속에 한이 맺혀 있는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내가 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든지 한 풀 수 있죠. 그 한을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상담이고 네. 또 그걸 이제 심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감정의 응어리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회상을 자꾸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선 부정적 감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부정적 감정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여기는 꼭 긍정적 감정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응어리를 지금 푸는 과정이 회상을 한다는 것은 이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 젊은이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젊은이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어린애들 붙잡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노년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할 일이 없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노년들에게는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한 할 일이야. 네. 그래서 노년들을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시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듣기 싫을 때는 그러잖아요. 엄마 이제 그만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쁜 소리 해봤자 뭐해. 맨날 그렇죠. 이런 식의
대답이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한을 풀기 위한 자정작용이시네요. 아, 그럼요. 나름대로.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금 삶의 마지막 이 감정의 응어리 한을 풀고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근데 이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부터 바람을 많이 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게 한이 맺혔어요. 근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도 이제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요. 그렇게 되면 딸하고 어머니하고가 가까워지잖아요. 네. 친정 어머니하고 시집간 딸하고는 많이 가까워지거든요. 네. 갑자기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는 나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거 생각만 하면 화가 나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딸에게도 별로 얘기 안 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사실은 네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내가 너무나 속이 상했다. 너도 이제 결혼하고 사니까 이 애미의 마음을 이제는 네가 알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 딸이 어머니가 이제 자기 옛날 자기도 그 몰랐던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걸 재밌게 듣고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었어. 야, 그때 참 엄마 힘들었겠다.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때 굉장히 그때 좀 우울하고 그랬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딸을 만날 때마다 네, 자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어. 그려지죠, 이게 이제. 네. 그랬는데 몇 번을 들었어. 이 딸이 몇 번을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딱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느냐면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지금 이제 이 그 얘기를 돌아가신 하니까. 아버지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내가 그냥 들어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만날 때마다 그 네.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딸이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이제 이 욕을 하고 흉을 보시는데 이제 그만해 엄마.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잖아. 이제 다 잊고 좀 편하게 사셔. 이렇게 이제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네. 이 딸의 생각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이거 받아주면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네. 한편으로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네. 어쨌든 간에 네. 아버지 듣기 싫은 얘기니까. 거지. 그랬더니 이 엄마는. 어머니가 속으로 딸 하나 있는 게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말라니까 어떡하겠어요. 안 했어.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이제 그 나이 또래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노인학교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는 이런 지금 이제 그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쭉 한 열 몇 분이 앉으셔가지고 그 자기 지난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때는 정말 그 교회에서 그냥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는 몰랐던 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할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진짜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도 나오고 또 자기 친정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다 이게 하나씩 꺼내놓으니까 야,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한 맺힌 게 있구나. 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네.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네. 또 그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였던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러면서 굉장히 와서 위로도 해주고 사실은 나도 그것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속 많이 상했어 이러면서 같이 안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풀리는 거를 보고 네. 이 할머니도 자기 차례가 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이 영감이 바람을 많이 피는 바람에 내가 속이 상했다. 이거 내가 이제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혼자 그걸 가지고 있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러시니까 이 할머니가 쭉 그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한이 많이 이게 표현이 되니까 풀렸어요. 네. 풀리고 나더니 거의 마지막 정도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영감이 허우대 하나는 멀쩡했지.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 봤어. 드디어 이제 그 허우대 영감님에 대한 긍정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호우대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렇지. 허우대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그놈의 영감이 지금까지는 날 괴롭힌 영감이었는데. 그러더니 그래도 그렇지 이놈의 영감쟁이가 그래도 바람 피면 안 되지. 막 또 이렇게 또 나왔다가 나중에는 또 뭐라고까지 나오느냐 하면 아휴 우리 영감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냥 옆에서 여자들이 꼬리치면 이거를 또 못 이겨가지고 그랬지 이러면서 또 조금씩 더 풀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에이 우리 영감이 뭐가 그 잘못이나 옆에서 꼬리친 년들이 나쁜 년이 되니까 이제는 여기서 꼬리친 년이 나쁜 년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허우대 멀쩡하고 마음이 여리고 남이 힘든 거 못 봐줬던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풀리네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오래간만에 좀 편한 마음으로 남편의 산소를 찾을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하는 걸 듣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게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걸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요. 이 부정적 감정을 이야기는 하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는데 이걸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할 때 이 주제는 동일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그 주제에 실려 있는 감정의 세기는 점점 이렇게 약해져요. 네, 맞아. 감정의 세기는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40년 동안 이 영감님이 바람 피는 동안에 이거 한 40년 동안 지금 한이 맺혔는데 그거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풀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그 이야기의 소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요거를 잘 들어보시게 되면 이 감정의 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정과 이 긍정이 있을 때요. 이 부정이 크면 우리는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긍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바뀌는 방법은 이거를 높여주는 거하고 이걸 낮추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쳐놓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잘했던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얘기 들어보면 다 피난 오신 분들 보게 되면 피난 오시기 전에 다 잘 살았잖아요. 다 금송아지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놀리느라고 그럼 금송아지 좀 보십시다. 그러면 이북에 두고 왔다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나의 긍정적인 거를 올리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적인 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낮추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이렇게 됐던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하죠. 이게 우리가 한을 푸는 거예요. 한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과거는. 다만 그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현재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과 의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이 빠지면 긍정적으로 나오고 우리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그 대상에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분이 이제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꼭 와요. 그 노년을 우리가 이 대상으로 이러한 도움을 주시려면 노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특징들 그리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노년을 즐겁게 사시는 분하고 노년을 힘들게 사시는 분, 이 소위 얘기하면 이 여한이 많은 분하고 여한이 없는 분하고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나이가 드신 분한테 가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가 한번 듣고 싶은데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에이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도 술술술술 자기 과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네. 현재 한이 많이 풀리신 분이야. 네. 그런데 어떤 노인들 보면 얘기할 거 없다고 딱 잡아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지금 쌓인 한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내가 돌아보기가 싫은 거야. 네.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거를 풀기 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마음을 잘 풀 수 있도록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노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하는 거를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네.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혼자 계신 엄마, 저희 친정 엄마가 네. 지금 계시는데요. 지금 너무 울컥하면서 들었어요. 네, 정말 교과서 다 있는 얘기네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왜 저러실까? 약간 그랬던 마음이 들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아이고, 고마워요. 가서 다시 한번 더 잘해드려야 되겠어요. 많이 가서. 들어주시고. 예. 네. 최령 씨.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며칠 전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이제 됐어. 그만해. 이제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좀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더 좀 엄마의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뭐 어머니는 그렇게 잘 얘기를 하시는데 더 문제는 실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제 그런 얘기들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남자들은 또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얘기도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시키시면 돼요. 먼저. 말을 그때 시키면요? 그렇죠. 그때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방법이 처음부터 슬펐던 얘기, 화났던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건 아니고 좋았던 얘기부터. 네. 그때 우리가 되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살다 보면 뭐 모신다는 게 꼭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기뻤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한 맺힌 일도 있는데 그 한 맺힌 일부터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 에이 그거 뭐 하냐 이렇게 되는데 네. 기뻤던 얘기를 먼저 이제 꺼내시게. 그때 진짜 이랬는데 그때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때 이제 좋은 얘기를 깔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슬쩍 이제 이 마음속에 한이 맺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 그거로 질문을 이렇게 해서 바꿔 던지시면 네. 그러면 이미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꺼내 주시는데 절대 하시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하는 얘기는 이 부정적 감정을 풀고 긍정적 감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풀려야지 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이제 슬펐던 건 있고 기뻤던 것만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러거든요. 네, 그래요. 그게 만약에 슬펐던 거 잊고 기뻤던 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벌써 했지. 깨알 팁이네요. 이거. 그러게요. 네,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여한이 없을 수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노년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노년기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